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년 11월 3일 증시 마감 분석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죠? 겨울이 벌써 온 것 같고, 겨울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은 우리 마음도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그 따뜻함을 주식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아, 겨울은 오지만 주식시장에 따뜻한 봄날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첫 거래일, 11월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소멸되는 이슈가 결국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시장은 오를 거라고 봤고, 내년 시장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는 했는데 어쨌든 크나큰 악재죠. 수급적인 악재. 이 수급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적인 악재를 해소시키는, 물론 양도세 10억에 대한 이슈도 저는 여전히 제기하고 싶어요. 어느 한 시점 12월 28일 그쵸? 이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고 이게 10억이든 3억이든, 그리고 팔고 가신 분이 이때 다시 21년에 다시 사면은 대주주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문제된다고 저는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3억과 10억은 또 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개인의 물량들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기간의 매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기간 매도가 어느 정도 8할에서 9할 정도는 저는 계속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은 나오겠지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다판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에요. 동학개미 운동 청와대 20만 명 이상 양도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홍남기 사이에 대한 홍남기 잘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동학개미가 승했죠. 결국 국민의 소리를 좀 들었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늦은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늦은 가운데 10월 달에 기관들의 매도세에 신용 반대 매매 나간 주린이들이 좀 억울하게 된 걸 수 있는데, 결국 또 레버리지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는 패했다고 보고 있고요. 청와대 반려는 모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굳이 반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자,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관련 기간 매도 수급 체크일지 이제 오늘로서는 저는 요거를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좀 며칠 동안 한 일주일 가까이 체크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거의 다 요 어제도 체크하면서 거의 다 기간이 5조 원 가까이 코스닥에서 매물 나왔고, 오늘 코스닥이 요 정도 올라서 더 올랐죠. 종가에 817보다 좀 더 오르긴 했는데 기간 매도가 확연히 없어졌습니다. 물론 기타 금융이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 금융투자 차익거래가 매수가 들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매수세가 다른 데 있었냐?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투신 쪽, 사모펀드, 기타 법인 이런 쪽 애들은 지금 살 이슈가 없어요.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하지만 금융투자, 증권 쪽에서 차익거래는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차익거래가 계속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수급적으로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개인 큰손 아니면 유동성, 이거에 대한 손바뀜, 장기성 외국인 매수 수급이 중요한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계속 약간 사주는 모습이에요. 외국인 사주는 모습인데 계속 샀으면 좋겠고요. 환율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 개인 큰손들이 좀 빠져나가는 수급은 전체적으로 매도세는 있는데 그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연말에 대한 개인 대주주 양도세가 오늘 소멸을 했다고 해서 끝났다는 건 아니고요. 많이 드신 분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개인들이 11월, 12월에 좀 던질 수는 있다. 그래서 신용 물량이 여전히 높은, 신용 비율 높은 종목들은, 좀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은 9월, 10월에 떨어졌다고 해서 연초 대비 오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연초 대비 많이 오른 헬스케어나 IT 이런 종목들에서는 좀 필터링 하셔서 좀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성장주와 실적 주도주 위주의 헬스케어, 바이오, IT는
대장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대주주 양도세 말도 안 되게 하락했던 종목군에서 빠르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어제 오늘 나오고 있고요. 약간 아직 반등이 미미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필터링해서 내년도까지 주식을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차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를 떨어져 나간 동학개미 주린이 여러분, 희망은 잃지 마시고요. 다 지나가는 고통의 실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에 코로나 때 투자하신 분의 저의 채널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아직까지 살아남으신 분은 제가 금융시장을 20년 가까이 경험했지만 금융위기 있잖아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발 금융위기랑 그리고 또 2011년 뭐 피그스 위기라고 해가지고 유럽 재정발 위기 이런 것들보다 제가 보기에 올 3월이 더 강력했었어요. 이때도 살아남으신 분은 정말 소중한 경험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만약에 9월, 10월에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로 하락한다고 못 버티시고 정말 주식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좀 주식에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매일매일 투자를 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단타 트레이더를 해가지고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시장 좋은 여건 속에서 종목들을 발굴해서 정말 좀 큰 시드머니를 버는 그런 시드머니를 통해서 더 큰 시드머니죠. 더 큰 시드머니를 만드는 그런 기회장이 오고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셔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마음으로 성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스 코스닥 어제랑 좀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 하락률을요 거의 코스닥은 반을 되돌렸고 코스피는 더 돌렸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11월 장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내일 우리 시각 오전쯤에 아마 발표가 될 건데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건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바이든이 되면 뭐 친환경 정책, 인프라 이런 것들이 테마주로 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이든 트레이더로 그동안 더 올렸던 종목들은 오히려 뉴스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좋았던 거를 먼저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뉴스가 나오면은 매도 차익 욕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트럼프가 사실 자꾸 시장에서 악재라고 하는데 그동안 4년 동안에 트럼프의 업적을 보면은 주식 시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한국은 개별적인 이슈였는데 지금 워낙 유동성 환경이나 다른 환경들이 시장에 좋은 환경들을 글로벌로 만들고 있고 이머징 시장이 선진국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코로나에 대처를 잘했던 한국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죠. 실적이 내년에 회복하는 국면이라고 보면은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은 그냥 소멸하는 이슈로 여전히 변동성은 좀 불씨는 살아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시장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신은 고수인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갖다 놨는데 어제 오늘 주식 좀 오른다고 또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주식 하수입니다. 시장이 좋았어요. 시장이 전 종목이 거의 좋을 정도로 좋았고 근데 이번 하락장에 9월달 10월달에 하락했을 때 많이 힘들다가 갖고 있었는데 버텼는데 종목들이 어제 오늘 오르는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코스피가 3% 넘게 오르고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이 오르는데 내 종목이 안 올랐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 되는데 안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내 잔고는 올랐어야 돼요. 잔고가 올랐어야 돼요. 한 종목이 아닌 이상. 그렇지 않으면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종목의 셀렉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HTS 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HTS 볼게요. 일단은 오늘 선물이 6.5포인트나 올랐고요. 그죠? 코스닥은 1.9% 818포인트에 끝났고 거래대금 8조 7천억 거래소는 오랜만에 10조가 넘게 그래도 거래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유동성 치고는. 근데 거래 예탁금이 어제 하루만 늘어서 55조가 넘었더라고요. 이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코스피도 1.88% 올라면서 상승 종목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1000종목이 상승했죠. 개별적인 수급 잠깐 볼게요. 거래소는 연기금이 오랜만에 큰 매수세가 들었고 금융투자 차익거래 들었고 외국인도 사는 모습. 개인이 6,500억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아마 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0억이라고 대주주 양도세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쵸? 10억 이상 들고 있는 분이나 5억 이상 뭐 3억 이상 샀는데 두세 배 종목이 올랐다면 대상이 되니까 팔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매도세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개인 매도세가 있었지만 사는 사람은 여전히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연기금 샀고요. 근데 코스닥은 볼게요. 전체적인 수급은 사모펀드 일부 사긴 했지만 얘네 현금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큰 수급은 안 들어갈 것 같고, 기타 법인 금융, 은행, 투신 전체적으로 금융 투자의 차익거래 말고는 큰 수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종목들 볼게요. 종목들 대형주부터 볼까요? 코스피 200 종목, 뭐 삼성전자 2%, 하이닉스 2%. 이러니까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LG화학 오랜만에 5%나 가까이 올랐고, 셀트리온도 5%.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헬스케어 어땠죠? 정말 좋았고요. 오늘 녹십자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거의 상한가 가까이 25%나 올랐는데 뭐였죠? 코로나 백신, 코비드 19 백신 위탁 생산. 이 CMO 기업들, 뭐 저는 ST팜, 뭐 SK 케미카 바이오팜 이런 쪽 삼바 이런 거 얘기는 드렸는데, 녹십자가 어제 모더나 관련해서 ST팜 올렸는데 오늘 좀 시세는 미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녹십자가 오늘 또 뭐 수익성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의 녹십자가 신고가를 가는, 헬스케어 시장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정말 좋은 시장이라는 거 계속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쭉 좋았고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너나 할 거 없이 좋았고, 뉴딜 빅빛 지수는 몇 개 종목 일부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그쵸? 시장 오늘 정말 잔고가 안 올랐다면 반성해야 되고 내 종목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 지수 살펴볼게요. 변동성 지수 중요한데요. 한국의 빅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금요일날 10월 말에 바스켓 엔투그룹 말씀드렸었죠. 엔투그룹에 대한 바스켓 매도가 워낙 외국인 1조 원 넘게 나오면서 급등했었지만 결국 이틀 동안 다시 다 되돌리면서 정상 자리로 돌아왔다. 상당히 나쁘지 않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트 드릴게요. 코로나 관련 백신주 좀 전에 말씀드린 녹십자 했는데 치료제 CMO 계약된 소식들의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확실한 관련주와 단순 테마주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요. 테마주로 묶이는 그런 급등주들은 피하셔야 되고, CMO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CMO CDU가 거의 글로벌 1위 캐퍼를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도가 좋다는 거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기술력들 인정을 받는 회사들이 부각받고 있다는 거 관심 포인트입니다. 종목 고를 때, 헬스케어 고를 때 좀 관심 가져야 될 거고요. 제가 얘기한 손바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회복되지 않는다면 분산된 투자나 종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서 홍남기표 대주주 이슈 소물됐고요. 박수 한번 이렇게 칠게요. 홍남기님 좀 반성하시길 바라고요. 반려했지만 사의 표명한 거 사의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기획재정부도요. 결국 그 대주주 양도 이슈나 양도세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자, 연준의 추가 부양책, 어제 뭐 제가 중앙은행들 믿자 이런 거 데일리 시황에 올렸었는데, 미국의 재정 부양책, 미국 대선 이후에 나올 거고 12월쯤에 빠르면 나올 수 있고, 부익부 빈익빈 세상은 격화돼요. 이 재정 부양책, 돈이 연준이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은 경제로 지금 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문제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느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식시장 생물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웃을 수도, 괴로울 수도,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냉철하고 잔인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또 잘 이용하고 잘 분석하고 잘 공부하고 잘 투자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 주식 투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철저하게 자기 관리 해 가시면서 스터디도 단순하게 뭐 제 채널에 오늘 커뮤니티에 제가 잠깐 올렸었는데,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까 이렇게 농담 삼아 올렸는데, 구독자를 보고 사실 저도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제 데이터 제가 보는 방향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에 너무 좋은 유튜브가 있기에 그렇게 했었어요. 서버나 이런 게 제가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또 난리잖아요. 제가 랜섬웨어로 제 사진들을 10년치 넘게 날린 적도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돈 벌고 공유하고 또 그런 채널로서 저는 나아가고 싶으니 너무 개념치는 않는데, 하여튼 또 늘면은 좋잖아요. 늘면 좋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광고 수익이라도 붙으면 또 어떤 이벤트나 어떤 것들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나아가는 그런 채널로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내일 뭐가 오를까, 일주일 동안 뭐가 오를까, 어떤 급등주가 있을까, 이런 능력은 저한테 없습니다. 제가 혹여나 종목을 올렸는데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알고서 올린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종목의 기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좋아서 올린 거지, 그런 단순 테마주성, 어떤 장사성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는 채널이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도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